엇갈린 운명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있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신 두 명의 후보인데 각각 운명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지금 기고다가 이러는데요. 어제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기호 6번 이은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제 결과 좀, 우선 당대표 관련된 결과 좀 얘기해 보죠. 2년 전 기록을 넘은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2022년 8월, 당시가 전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죠. 77.77. 저 때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득표율이다. 77%를 넘어갔다. 근데 어제는요, 이재명 대표 연임된 거잖아요. 85.40%. 2년 전 득표를 아주 뒤로 한참 밀어내고 85.40%라는 엄청난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제 뭐 정치권에서 의미부여한 거는요. 당대표 연임이잖아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최초의 당대표 연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80%를 훌쩍 넘은 득표율, 그리고 DJ 이후 최초의 당대표 연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아까 뭐 최고위원들 발표되는 거를 아주 그냥 유념하시면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 DJ 이후의 첫 당대표 연임, 그리고 85.40%.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DJ급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기준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만큼 엄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정치적 후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들어준 성과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당선될 때 어찌 보면 법치,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걸 달고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없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강력한 야권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다시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력이 완전히 무능한 거 아니냐, 제대로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굴종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심지어 총선에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절단날 문제다. 야권이라도 제대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외국 연구소의 사례도 있듯이 그거에 맞서려면 더 강력한 리더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높은 득표율과 연임이 나온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고 DJ 이후에 또 한 번의 연임을 뭐 엄청난 득표로 달성을 했거든요. 원래 원하던 대로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최초의 연임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많이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삼김 시대였고 총재 정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총재가 연임한 것과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 당정이 분리된 흐름 속에서의 그 당대표에 관한 스탠다드를 생각했을 때 연임과는 같게 볼 수가 없고요. 어제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아니었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비주류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91년에 신민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할 때도 당시 신민당이 70석, 민주당이 7석이었지만은 10배 차이의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당대당 통합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1992년에도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대중 대표와 이리택 공동대표 간의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렇게 압도적인 힘의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60.5 대 39.5, 6대 4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6대 4나 7대 3 정도로 항상 비주류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 일극체제는 77.77%에서 85.4%로 득표율이 오른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뭘 잘해서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민주당 밖으로 이탈을 했죠. 친문 세력이 조국혁신당으로 간다든가 뭐 새로운 미래로 탈당한다든가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일부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집단이 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저런 득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 결과에 대한 분석 두 분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와의 관련된 거는요. 여기 네 분 나오신 오늘 패널분도 다 예측하셨을 거예요. 뭐 설사 무슨 다른 결과 나올 리는 없다. 뭐 결과대로 어제 예상대로 결과 나왔는데 더 관심을 끈 건 사실 최고위원 선거였어요. 정말 여기는 뭐가 막 변했거든요. 막판에요. 특히 정봉주 전현희 후보 운명 막판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두 후보 관련된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일단 보시면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첫 순회 경선 때는 1위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서 2위로 내려갔죠. 근데 2위만 해도 5명까지 되니까 당선권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5등 안에 못 들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팔이 뿌리 뽑겠다. 명팔이 척결을 외칩니다. 이게 뭐가 덧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제는 최종 기록가 나왔을 때는 6위가 됐습니다. 5명 뽑는데 6등을 한 거예요. 탈락했습니다. 반면에요. 전현희 후보는 초기에는 6위 정도 기록됐어요. 그럼 당선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발언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칵겠죠? 여당에서. 이 발언의 영향일까요? 어제는요 최종적으로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겁니다. 완전히 두 후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정봉주 후보 득표수 7,383표, 전현희 후보 4,167표. 거기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챙겨주세요. 당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 오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득표율 11.70%, 전현희 후보 득표율은 15.88%입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이 엇갈린 운명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글쎄요, 저도 설마 했는데 예.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와 같은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진짜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제가 결과가 궁금했어요. 예. 어떤 결과가 궁금했느냐? 당대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 뭐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90% 넘길까 말까 그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85%나 90%나. 예.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지피지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자기가 팬심이 있고 팬덤이 있고 나름대로 고정 지지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고정 지지층이 있고 팬심이 있었으니까 정봉주 후보가 초기에 1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번에 이제 깨닫게 됐을 거고 그다음 지피지기에 했을 때 저 상대방이 누구였겠습니까? 그거는 개딸들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딸들을 의식했으면 지난번에 본인의 이야기가 흘러나갔을 때 본인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바짝 엎드렸어야 됐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을 했잖아요. 뭐 명팔이 우는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엎드렸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풍을 갖다 맞은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요. 개딸들을 비롯한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기로 작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현주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황은 불가능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역시입니다. 사실 정봉주 후보의 위기가 시작된 거는 박원석 전 의원이 언론 네. 인터뷰를 통해서 정봉주 후보가 과거에 뭐 주변에 평소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 대선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섭섭하다, 불만 많다, 뭐 자기가 최고였는데 뭐 가만 안 있을 거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시작됐잖아요. 네네. 정봉주 후보 어제 박원석 전 의원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좀 서운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는가? 그러니까요. 뭐 왜 굳이 이제 그것도 이제 만나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예. 전화로 한 이야기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흘려서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예. 그런데 저는 정봉주 후보는 박원석 전 의원 탓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습하고 그랬는데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 돼서 탈락했다. 그랬으면은 박원석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원망하는 마음이랄까 섭섭한 마음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명파리를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오히려 더 키웠다. 그거를. 더 일을 갖다가 키웠고 그랬기 때문에 명파리만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 한 4등이나 5등 턱걸이는 최소한 했을 텐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피지기 하지 못했다. 역지피지기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정봉주 후보와 박원석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튼 지적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 결과를 놓고요. 여당에서도 뭐 논평 비슷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경영교수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이 명파리 척결 발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이 척결 발언, 이 명파리 척결 발언만 없었다면 무난히 그래도 5위권 안에 들어갔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명파리 발언만 없었더라면 그래도 턱걸이 당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명파리 발언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떨어졌느냐? 예. 저는 그게 아니고요. 명파리 발언은 약간 좀 이게 포장된 얘기예요. 뭐 암덩어리, 뭐 명파리 이런 얘기들은 약간 좀 수식어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사석에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말인데. 박원석 의원의 전언이지만 그 사실을 말 그대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고리당원들이 그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체제, 2기 체제에 정봉주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명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암덩어리 명파리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번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판단을 왜 그럼 그렇게 하게 됐느냐?
저는 본인에 대한 아까 그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봉주 후보 그 자체에 대한 본인의 과대평가도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내가 이거 돌파할 수 있다. 내 나름대로 팬심도 있다. 예. 또 비명계라고 하는 당원 구조에도 나름대로 그 표도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이라고 하는 그 심각성. 두 번째 본인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과대평가. 이것이 결국은 명파리 발언으로 언론에서는 명파리 발언을 얘기합니다만 결국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났다. 결국은 막판에 저는 특히나 이현주 후보가 이제 가까스로 5등으로 당선을 했는데요.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봉주를 떨어뜨려라. 그리고 이현주를 지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강성 당원들의 어떤 파워, 소위 뭐 친명 강성 당원들의 파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상 전당대회 순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후보 그리고 앞서서 일반적 살인자 발언으로 이제 발칵했죠. 여당에서 이 전현희 후보에 같은 거 2위까지 올라가면서 결과를 받았는데